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다이어리 꾸미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다이어리 꾸미는 주제는요, 제가 여기 온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서, 1년을 돌아보면서 한번 다이어리를 꾸며볼까 합니다. 제가 원래 제가 중간에 잠깐 갈아탔던 다이어리가 하나 있는데, 이 동네에서 파는 그런 다이어리 하나를 제가 잠깐 썼었다가요. 그 다이어리에 조금 정이 잘 안 가서, 뭔가 이게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 제가 쓰던 요 무인양품의 더블링 노트, 도트 방안, 요걸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초심을 다시 챙겨서, 그렇게 다이어리를 한번 꾸며볼까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먼저 다이어리를 꾸미기에 앞서서, 뭔가 이렇게 표지가 얘만 이렇게 있으면 조금 심심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쓰던 한 권을 마무리했던 다이어리, 여기 와서 쓴 다이어리는 표지가 이런 식이었거든요. 물론 이렇게 꾸미려고 이렇게 의도를 해서 꾸민 것은 아닌데, 근데 뭔가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다이어리 표지를 아주 간단하게 꾸며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 무인양품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스티커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엄청 잘 떼어져요. 그래서 지저분하지 않게 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다이어리 표지에다가 한번 엽서를 붙여줄 생각이거든요.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를 떠나서 엽서를 하나를 붙여놓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엽서 중에 조금 어울리는 그런 엽서를 찾아서 한번 붙여놔줘 볼게요. 다이어리가 지금 보시면 세로 형태의 다이어리이기 때문에 엽서도 가로 형태보다는 세로 형태로 된 엽서가 훨씬 더 잘 어울려요. 보시면 가로 형태는 조금 이렇게 삐져나오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런 친구가 이렇게 갖다 붙으면 약간 요렇게 뭔가 꾸미기가 되면은 좋겠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꾸밀 생각은 없고, 이렇게 세로로 꾸밀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냥 아무렇게나 놓은 거긴 한데 색깔 조합은 마음에 드네요. 예쁘네. 네. 이렇게 뭔가 엽서를 붙여서 다이어리 표지 같은 거를 꾸미게 되었을 때, 엽서를 진짜 정말 만약에 딱 붙이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바꾸고 싶어도 바꾸기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살짝 있죠. 있죠. 그럴 때 다이소에서 파는 이렇게 사진 귀퉁이 모서리 이렇게 넣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모서리 스티커를 팔거든요. 다이소에서 이렇게 사진 모서리를 넣는. 그래서 그거를 똑같은 크기로다가 붙여주시면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엽서를 갈고 싶을 때에도 엽서를 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게 또 처음에 딱 고정해 놓고 그거를 제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재미도 좀 있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있으실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살짝 그렇더라고요. 사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원하는 대로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인생을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는 그런 약간 애로사항이라고 해야 되나? 한번 그런 느낌을 담아서 한번 이렇게 표지를 딱 아예 고정을 시켜서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엽서를 이거를 골랐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겐트 엽서입니다. 그래서 겐트가 있는 엽서고, 그리고 엽서의 색이랑 조금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마스킹 테이프를 한번 골라볼게요. 이게 표지를 꾸밀 때 물론 너무 많은 종류의 스티커나 이런 걸 쓰게 되면은 조금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뭔가 다양한, 그러니까 엽서 하나만 띡 붙이고 끝 이러면은 너무 심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이 엽서와 함께 친한 척을 해줄 그런 친구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로 고른 것이 이 그 마스킹 테이프를 일단 한번 색깔이 어울리는 색이라서 일단 이렇게를 골라봤고, 나머지는 한번 꾸미면서 또 뭐가 있을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가위가 어디 갔지? 이게 항상 쓰려고 찾으면 없는 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귀엽다. 근데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어울리나? 지금 보시면 죄송해요. 이 엽서의 포인트가 이 건물들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배를 타고 있는 요 사람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를 이렇게다 넣어버리면 사실 제일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위치 레이아웃 상으로는 제일 베스트인데, 문제는 요 포인트가 되는 요 사람들이 가려져가지고 조금 안타깝거든요. 그럴 때는 뭔가 약간 요런 식으로 넣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나? 살짝 약간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요 엽서도 굉장히 지금 복잡도가 높은 엽서예요. 보시면 요소가 크기가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그런 각가지의 많은 구성 요소가 있는 엽서고, 사실 얘도 어떻게 보면 복잡도가 되게 높은 친구거든요. 이 줄이 굉장히, 그러니까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모양새지만 이걸 이루고 있는 컬러가 굉장히 뭐랄까 밝은, 그러니까 선명한 그런 컬러라서 약간 복잡성을 조금 더 주는 그런 친구라서, 사실 얘네 둘이 이렇게 딱 놨을 때 별로 안 어울리는, 조금 어울리기 애매한 그런 느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뭔가 얘랑 어울릴 수 있는 조금 덜 복잡한 그런 스티커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그게 뭐가 있을까? 네, 이런 라벨 스티커는 어디다든 잘 쓸 수 있죠. 네, 그리고 이런 뭔가 바인더 스티커, 바인더의 이름 스티커 같은 것도 어디든지 잘 쓰일 수 있고,
이런 스티커가 사실상 구매를 할 때는 되게 좀 아쉽다. 이거 어디다 쓰지? 약간 이렇게 구매를 하는데 근데 이제 막상 구매를 하게 돼서 어디다가 조금 약간 만만하게 쓸만한 그런 스티커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다가 보면은 생각이 나게 되는 그런 스티커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스티커도 약간 그런 부류로다가 뭐 만만하게 붙일 수 있는 만만한 스티커로다가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런 엽서 같은 거 배치할 때요. 엽서는 한번 풀테이프나 이렇게 좀 강력한 친구로다가 고정을 해버리고 나면은 그 엽서를 다시 뜯기가 어렵잖아요. 흉도 지고 종이에. 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 레이아웃을 조금 고정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에는 마스킹 테이프를 활용을 해서 이 엽서의 위치를 표시를 해주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한 게 뭐냐면 어차피 여기 밑에다 마테를 이렇게 일렬로 붙이고 싶기는 한데 붙일 건데 근데 이 얘를 고정을 할지 아닐지는 사실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놓을지 아니면 이렇게 놓을지 아니면 뭐 이렇게 놓을지 그걸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엽서는 요 정도 위치를 하게끔 해 놓을 거라 이 엽서랑 수평이 되는 만큼으로 이 그 마스킹 테이프를 먼저 가져다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스티커가 이런 식으로 옆에 들어가 주면은 또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쯤 되면은 엽서를 고정을 해도 괜찮은 거죠. 네. 엽서를 고정해도 별로 탈이 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엽서를 단단히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표지에 붙는 친구다 보니까 조금 풀테이프질을 빡빡하게 해서 안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표지에 들러붙는 친구는 풀테이프를 잘 발라도 나중에 이렇게 딱 떨어지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뭔가 본드 같은 걸로 붙이지 않는 이상. 그리고 다이어리 커버가 얼만큼의 단단한 커버인지에 따라서도 또 이게 또 달라지는데 제가 가진 이 다이어리는 커버가 굉장히 단단한 친구라서 아마 나중에 100% 아니야 100%까지는 아니지만 한 80% 정도 확률로 다이어리 커버에 있는 제가 지금 붙인 요 엽서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엽서를 붙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티커를 여기다 붙여주는 거죠. 이 약간 엽서 고정 용도로다가 한 번 더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괜히 또 이런 틀 스티커 같은 거 혹시 쓸 수 있나? 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거 쓸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약간 기웃기웃 해보는 거예요. 여기다 붙일 수 있나? 이런 식으로. 네, 저거는 좀 잘못되면 바로 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되면 바로 띌 요량으로 붙였고 별로면 띄워야 돼요. 그리고 혹시 얘랑 레이어드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해서 한번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금 더 약간 내가 이 스티커를 붙일 때 좀 복잡성을 주고 싶다. 이게 스티커도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에다 갖다 붙이고 그래도 좋죠. 그래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이걸 좀 복잡하게 꾸민 것처럼 보이고 싶다. 나는 그렇게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 약간 꾸안꾸 느낌으로 보이고 싶다 하면은 여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꾸안꾸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뭔가 살짝 넣어주면 그리고 이제 여기다 조금 더 내가 약간 조금만 더 복잡하게 하고 싶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면은 그러면 이제 뭐가 있을까? 요런
이렇게 마트에 넣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또 스티커를 넣어주는 거죠. 네, 이러면 괜히 복잡해 보이거든요. 괜히 뭔가 이게 사람이 간만에 영상을 찍으려니까 뭔가 너무 감격스러웠는지 목이 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붙이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원래 표지는 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다가 뭘 하지 말아야지. 뭐 나중에 스티커나 붙이든가 여기다가 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탈출구 마테를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약간 이 다이어리가 저의 약간 탈출구가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인 셈이죠. 그리고 여기다가도 하나를 더 가능하다면 별론데? 이거를 조금 줄여서 아닌데. 이 바코드는 뒤에다 붙여줄 거고요. 근데
여기서 뭘 더 갖다 붙이면은 그러면 조금 약간 이 균형이 좀 어긋날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대충 한번 표지를 꾸며봤는데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다가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다가요. 이렇게 쓰다가 뭘 더 붙이고 싶고 아니면 좋은 템을 구했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그냥 은근슬쩍 계속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쓰다 보면 지난번 다이어리도 중간에 쓰다가 스티커를 막 계속 덧붙이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그렇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다이어리가 처음에 쓸 때는 진짜 완전 얄쌍해요. 그리고 요거 금방 쓰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하는데 결국에 또 쓰다 보면은 또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금방 쓰지 안 그렇더라고요. 금방 안 쓰더라고요. 보면 항상 다이어리가 꾸미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새로 다이어리를 꾸미는 그런 거다 보니까 귀엽네. 잘 어울리네요. 네, 그래서 뭔가 조금 강렬하게 시작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이니까 이제 가끔 까먹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이 2022년이라는 거를 가끔 까먹습니다. 그 뭔가 전성기라고 할 만한 그런, 그러니까 2000년이 저한테는 사실은 그렇게 막 먼 그런 연도가 아닌데 근데 이제 2022년하고 2000년하고를 비교를 해보면 너무 옛날이죠. 그쵸?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이를 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2022년을 조금 생각했을 때 굉장히 나이 먹은 게 실감이 되면서 뭔가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 온 지도 또 1년이 또 지나가지고 아마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또 영상을 그때도 아마 활발히 찍어서 올렸을 건데 그때 영상을 보신 혹시 분들이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 굉장히 멘탈이 그렇게 막 건강한 멘탈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나쁜 멘탈일 것도 없지만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원래 뭔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다 뭔가 내던지고 갑자기 다른 삶으로 들어가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약간 얼랍쇼 약간 요런 내가 그걸 할 수 있나? 약간 요런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딱 넘어오는 것을 이제 아니에요. 사실 고민을 하지도 않았어요. 여기 넘어오는 것에 대한 그런 선택권이 저한테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고민할 건덕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오게 된 거죠. 그냥 너는 가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넘어오게 된 건데 이제
네, 그거를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뭐랄까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어떻게 또 받아들여서 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서 또 이렇게 왔으니까, 네, 이렇게 왔으니까 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찾아뵐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겠어요? 사람 인생이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네. 그래서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뭔가 변화하는 많은 것들을 제 스스로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요 벨기에라고 하는 요 나라가 인생에 이 나라가 떨어질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저 때문이 아니고 벨기에라는 나라를 살면서 접하실 일이 있으신가요? 벨기에 와플 정도? 뭐 리에주 와플 이런 거? 심지어 리에주 와플에 들어가는 그 리에주가 벨기에의 지방인 것도 모르고서 하는데 사람들은 그쵸? 그런 것도 모르고 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벨기에에 가서 너 살아야 되는데 2년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 뭐라고? 약간 이렇게 돼버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심적으로 고생을 했던 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떨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뭐 같은 나라, 같은 언어권도 아니고 그 친숙한 언어권도 아니고 그 문화도 안 친숙하고 언어도 안 친숙하면서 그리고 약간 각종 그 매체에서 굉장히 뭐랄까 성격 나쁜 나라로 다뤄지는 그런 나라. 네, 그런 나라에 갑자기 떨어지게 돼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근데 또 어떻게 또 사람 일이 또 그쵸? 사람이 또 어디서든 사라진다고, 네, 사라져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마는 뭔 얘기를 하다 이렇게 됐지? 아 맞아, 1주년이라서 그렇죠. 네, 횡설수설 대단한데, 네, 1주년이라 좀 뭔가 그런 1년이 지나고서 뭔가 어떻게 무엇이 어떻게 변했고 아니 제가 뭘 느꼈고 약간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1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긴 시간이라고 세뇌를 당해서 긴 시간이지, 근데 막상 진짜 한 사람의 그냥 1년이라는 그냥 1년 동안의 삶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얼마 안 돼요. 진짜 얼마 안 돼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1월 1일에 시무식인가? 1월 1일 날 다 같이 의미 없이 회의실에 모여서 자, 올 한 해도 한번 우리 함께 잘 해봅시다. 나는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은 나를 믿고. 근데 그거 하고 나서 4월에 보너스 아무것도 안 받고 보너스 엄청 적게 주고 그리고 명절 떡값도 별로 안 주고 그거 한 두어 번 배신당하는 거 지나면 그러면 바로 또 내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또 똑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잘 부탁하고 나는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은 나를 믿고 회사는 여러분들 덕분에 굴러가는 거지만 여러분들한테 줄 돈은 없습니다. 이게 또 1년이 또 반복이 되는 거죠. 아닌가요? 저희 회사는 그랬는데 제가 나쁜 회사를 다녔었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회사는 네, 요 회사보다는 좋은 회사이기를 바래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다가 1년이 금방금방 가요. 그쵸? 금방 가요. 바쁘게 살면은 좋다라고 하는데, 근데 바쁘게 살아도 바쁘게 살면 바쁘게 사는 대로 금방 가고, 그냥 나태하게 느리게 살면 느리게 사는 대로 또 금방 가는 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너무 큰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 해가 바뀌고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에 우리가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번 그러니까 매번 연초에 다이어리를 새롭게 구매를 하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는 것일지도 네,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제가 발견했는데 다이어리를 장을 지금 한 장을 넘겼죠. 큰일 났다. 여러분 이게 맨 앞장이 아니었고 맨 앞장은 요 앞에 있는데요. 네, 제가 한 장을 모르고 더 넘겼는데
마테를 이미 붙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양 페이지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양쪽을 다 꾸미게 되었는데 양쪽을 다 귀엽게 꾸미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네, 약간 이런 비슷한 이렇게 키치한 느낌으로다가 꾸미면은 서로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1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매우 짧은 시간이고 사람은 1년 안에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뭔가 뭐 1년 안에 내가 무언가 변화를 주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굉장히 큰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노력을 쏟기에는 그 인간의 삶이 너무 각박해서 네, 각박하고 뭔가 여타 다른 핑계들이 끼어들 건덕지가 너무 많아서 네, 내가 그런 인생의 큰 변화를 1년 안에 주어 보겠다, 해 보겠다라고 말을 할 때는 진짜 진짜 큰 결심과 결단과 실천과 노력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못하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스스로 막 자책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자기 합리화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찌됐건 자기 변명에 불과한 말들인데 제가 여기 와서 별로 변한 게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인생에 큰 뭔가 변화를 마주할 때 그거를 엄청나게 제가 잘해서 잘 뭔가 1등을 하거나 아니면 최고가 되겠다. 요런 결심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저라는 사람의 인생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내봤을 때 저라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능력치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실적을 낼 수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인생의 시험, 단두대 막 이런 이벤트가 벌어진다라고 하더라도 할 때 그때 이제 제가 저한테 너무 큰 기대를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게 저를 굉장히 좀먹는 네, 그런 이벤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도 다 지나가는 그런 인생의 이벤트인데 그냥 제 스스로 너무 큰 기대를 저한테 걸어버리고 그래서 그 이벤트가 어떻게 그냥 평범한 이벤트였습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끝이 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그거를 조금 약간 제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이벤트로 제가 안 좋게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제가 터득한 재주 아닌 재주가 있다면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거를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 이벤트가 내 인생에 나타났구나. 그러면은 그냥 거기다 뭔가 가치 판단을 하거나 거기서 뭔가 잘 해야겠다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일어났고 나는 이걸 해야 되는구나. 그냥 거기서 끝을 내버리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좋은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 게 뭐 스트레스는 안 받을 수 있지만 어찌됐건 최고가 되기는 어렵겠죠. 그런 아주 기초적이고 그 말단과 같은 사고 절대로 뭔가 어느 한 집단의 대표나 어느 한 집단을 이끌 귀한 인재가 할 법한 사고는 아닌 거죠. 근데 어찌됐건 그래도 개인의 안녕으로 생각했을 때는 나름 괜찮은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올 때도 제 스스로한테 딱 한 가지 바랬던 게 있다면 건강만 하자. 가서 정말 어디 다치는 데 없이 그리고 네, 뭐 큰 문제 없이 그냥 가서 진짜 건강하게만 살자를 제가 조금 바랬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1년을 조금 돌이켜 봤을 때 그게 나름 네, 제 나름대로는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름. 어찌됐건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을 하고 있으니까 네, 건강하게 나름 살아있는 셈이죠. 네, 그래서 그 목표는 이룬 것 같고, 그리고 뭐 또 하나 또 나름 잘했다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그래도 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계속 사람을 사귄 것은 또 잘했다라고 칭찬을 나름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성격이 굉장히 소심해서 진짜 소심해서 어디 가서 뭔가 누구한테 말을 먼저 걸거나 아니면 뭔가 네, 집단 생활을 잘 하는 뭔가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래도 어찌됐건 사람을 만나서 네, 대화를 하는 사람다운 삶을 나름 영위하고 있어서 네. 물론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그냥 어학원에 그 수업을 끄는 것밖에 없지만 네, 수업을 끄는 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스스로 잘 해냈다. 그거는 잘했다. 네, 그런 칭찬을 스스로한테 나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정도의 변화 빼고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아주 미약한 도약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퇴화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가만히 있었다면 인간관계도 제대로 있을 거고 원래 하던 인간관계 있으니까 그리고 돈도 벌 거고 그리고 뭐 그쵸. 뭐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도약도 아니고 현상 유지인데 이게 굉장히 이게 글로벌한 현상 유지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굳이 큰 의미가 없는 현상 유지. 네,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 그래서 그 정도라도 참 나쁘지 않게 잘했다. 약간 이런 네, 그런 생각을 네. 이제 1년 다 돼가는 마당에서 해봅니다. 그래서 그 예전부터 항상 느껴왔던 건데 그 사람은 항상 인생에 큰 무언가가 나한테 닥쳐온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내가 해내고 나면 혹은 그 이벤트가 나를 지나가고 나면 내가 좀 더 뭔가 제대로 된 인간 혹은 더 나아진 인간 아니면 나는 한 단계 계단을 하나 더 밟은 인간 그렇게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보면. 근데 저의 경우에는 정말 안타깝지만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나서 제가 뭔가 나아진 인간, 더 하나 성숙한 인간이 되었다기보다는 그냥 그 이벤트가 지나간 인간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수능을 끝냈다. 그 정말 큰일이었거든요. 수능은 고3 때 제가 그렇게 수능에 매몰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매몰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얘기인즉슨 공부를 안 했다는 소리죠. 네, 공부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네, 그거에 매몰되지 않겠답시고 생각을 안 하고 막 그런 나쁜 짓을 한 건데 근데 그걸 했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도 하더라도 수능은 진짜 큰 일이잖아요. 대한민국 고등학생들한테는 수능만큼 큰 일이 없으니까. 근데 그 수능이 끝나고 나서 대학을 뭐 좋은 데 갔건 나쁜 데 갔건 어찌됐건 대학을 들어갔고 그러고 나서 제가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저는. 왜냐면 수능이라는 엄청나게 큰 인생의 시련을 통과를 했으니까.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저는 그냥 수능을 통과한 인간일 뿐이지. 어디 가서 저 고졸입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인간일 뿐이지 제가 뭔가 그걸로 인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하거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큰 인생의 큰 일이 취직을 하고 나서 내가 또 뭘 해낸 인간이 되었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또 그게 또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사람의 인생이 너무 길어서 약간 눈속임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눈 가리고 아웅을 계속 하는 거죠. 내가 수능을 끝내면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수능, 취직, 결혼, 뭐 육아 이런 식의 인생의 여러 이벤트들을 허들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스스로도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그걸 하나하나 넘을 때마다 너는 더 나은 인간이 되어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뭔가 사회적인 함의로 이렇게 베이스에 깔아놓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만든 다음에 네. 근데 막상 정작 그 사람이 내가 무엇이 달라졌지? 라고 조금만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보면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취직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취직 성공 문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너무 좋죠. 너무 기쁘죠.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려야 되잖아요. 저 취직했어요. 뭐 어디 취직했어요. 막 이런 거 다 알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알리고 나서 잘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이 깼어요. 여러분이 깼는데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 있겠어요? 더 나은 인간? 된 사람? 아니죠. 그냥 전날 취직 성공해서 문자 돌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쵸. 그래서 이게 또 말이 또 두서없이 길어졌는데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네, 제가 해외 나왔는데 해외 나오고 나서 보니까 해외 생활을 1년을 하고 나서 저는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성장한 사람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나름 기대를 했거든요. 내심 기대를 했는데 근데 제가 나와서 살아보니까 아니고 성장하지 못했고 네, 그냥 해외 나와서 1년 산 사람이 되었더라. 이제 좀 1년이 지났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나와서 한 370일 산 사람이 되었더라. 네, 그런 아주 뭐랄까 쌉싸름한 결론이었습니다. 싱거운 결론이죠. 네. 뭔가 여러분들께 제가 해외에 나와서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고요. 저라는 인간은 이걸 이룩했고요. 미라클 모닝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요. 근데 여기 애들은 진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긴 하더라고요. 보면은 애들이 다 막 6시에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것도 아니고 네, 그렇게 막 뭘 이룩해내지도 못해서 여러분들께 그렇게 자랑할 만한 거리들은 그런 말은 말이 안 나오네. 자랑할 만한 거리들이 없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어찌됐건 1년이 지났다. 네. 그래서 그 지나간 1년을 네, 기념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는 중입니다. 네. 다이어리도 그래서 한번 이렇게 꾸며봤고요. 네, 오늘 굉장히 또 뭔가 산으로 가는 주제, 산으로 가는 발언 네, 그렇게 한번 다이어리를 써봤는데 근데 저는 오늘은 한번 내용도 써볼까 해요. 네, 제가 말을 잘 하면서 내용도 잘 쓸지는 사실 조금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말을 해가면서 네, 내용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일단 제가 메모지를 막 그냥 제가 제작한 메모지랍시고 그렇게 예뻐서 쓴 건 아니고요. 그냥 약간 디자인도 맞고 뭔가 제가 하고 싶은 주제랑도 좀 잘 맞아서 그 맞는 메모지를 골라서 붙였는데 일단 제가 쓰고 싶은 말이 있기는 해요. 여기 나와서 제가 느꼈던 가장 큰 5가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첫 번째는 뭔가 제가 여기 나와서 느낀 여러 가지 많은 아쉬운 점들 뭐 좀 더 개선하고 싶은 그런 점들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무엇이 있냐 하면 제 관심사가 너무 좁다. 그러니까 제 시야가 너무 좁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 단순히 그냥 한국에서 살다가 해외에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완전 다 글로벌하고 나는 우물한 개구리였다. 요런 그런 정도의 좁다. 그런 게 아니고요. 뭐랄까
약간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관심사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뭘 물어봤을 때 제가 그 사람한테 대답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관심사의 개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그러면 자기 개발을 해야지. 이래서 뭔가 약간 취미를 더 늘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더 하나를 시작하려고 하거나 뭔가 이렇게 그걸 굉장히 자기를 개발시키는 정말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그런 시야를 넓히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바라보는데 근데 저는 그보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그냥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범위가 너무 좁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 사람들은 사실 해외에 어떤 대륙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대륙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를 대보라고 하면은 세계 지리를 전공하신 분들 제외하고 그 고등학교 때 세계 지리 사탐 선택하고 그리고 혹시 대학교 때 지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국제통상학도 전공 제외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나라의 가짓수가 그렇게 막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정말 그 나라의 이름을 제대로 쓸 줄 아는 그런 나라의 개수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 나와서 보니까 여기 애들은 다른 나라를 일단 많이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름을 많이 알고 있고요. 물론 한국을 알고 있진 않습니다. 그 다른 많은 나라들에 한국이 포함되기에는 한국은 유럽에서 너무 먼 나라라서 포함이 안 되긴 하는데 그렇게 치면 한국도 억울하죠. 왜냐면 한국에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들이 일본하고 일본은 뭐 국토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지만 태평양을 끼고 있으니까 일본 넘어가면 미국이잖아요. 미국도 되게 멀죠. 그리고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있고 러시아라고 하는 더 큰 나라가 있고 그래서 사실 한국 사람들은 지리학적으로 우리랑 가까운 나라 이름만 아는 건데 라고 말을 해도 사실 그게 변명이 되긴 해요. 말이 되는 변명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다른 애들하고 뭔가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할 때 좀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 이름도 잘 모르고 그 나라가 어느 대륙에 박혀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그 나라가 EU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 나라의 통화가 뭔지 아무튼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어찌됐건 약간 한국은 너무 한국 안에의 한국 내부의 뉴스에만 조금 매몰이 되어 있는 사실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요. 이 작은 나라에서 그쵸? 이 작은 나라에서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고 너무 많은 것들이 다 기사로 다뤄지는데 걔중엔 말이 안 되는 그런 기사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하나의 정보에 굉장히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근데 그게 국제사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뜻이 아니라 한국에서 다른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서 저한테 좀 약간 안부나 걱정을 물어봐 왔던 것이 하나가 이번에 났던 홍수였고 그리고 또 뭐가 있지?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네, 홍수였고 근데 사실 한국은 어느 다른 나라에 홍수가 난 걸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 뭔가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도가 기본 관심도가 한국은 굉장히 낮다라는 느낌을 제가 나와서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다른 나라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그런 지식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업데이트 그러니까 이 나라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업데이트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여기 나와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비단 그게 나라라는 내셔널리티 혹은 네이션에만 국한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한국 사람은 굉장히 친구와 친구 이렇게 친구 사이로 맺어진 사람들끼리는 서로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내가 인생에서 다시는 마주칠 일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거나 그 사람을 궁금해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쪽 동네의 사람들은 그거를 그 사람이 실제로 진짜 궁금해서 그런 말을 하는진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간에 안부를 물어요. 근데 그 안부를 물어봤을 때 그 물음을 당한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또 자기가
얘기를 해요. 그 한국은 어떻게 보면 그거를 TMI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인포메이션을 습득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굉장히 할 일 없는 농담 따먹기 같은 걸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삶을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삶의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이 여기 와서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그 느린 것에 대해서 분통이 터지거나 아니면 내가 그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약간 그 느림의 미학이라고 해야 되나? 살짝 그게 느려지는 것을, 아, 이거는 참 좋은 슬로우 모션이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근데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삶에서는 이런 느려지는 것을 뭐 고맙게 받아들이지만 근데 뭔가 병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일 처리해서 늦어지고 이런 거는 당연히 화가 나죠. 그거는 화가 납니다. 약간 그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 일 처리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할 말이 없긴 해요. 네, 그건 그렇지만 아무튼 뭔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시야가 이미 넓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또 한국인을 제가 대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 시야가 좁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조금 시야를 넓히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관심을 조금 더 많이 주려고 네,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다가는 이제 제가 여기서 1년 동안 지내면서 느꼈던 것들을 한번 적어볼 예정인데 이게 또 이게 안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 또 깨달았어요. 이걸 제가 적으면서 제가 이걸 왜 적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이걸 또 적으려고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네요. 이게 또 시간이 또 엄청 또 지나간 느낌이라서 네. 아, 그냥 다이어리를 적는 것은 저 혼자 조용히 적고 네, 나중에 인스타에다가 네,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굉장히 또 두서 없었네요. 항상 뭔가 이게 조금 뭘 하다가 이렇게 조금 오래 쉬고 그리고 다시 오고 그러면은 약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셔 주셨는데 본의 아니게 저와 함께 제로 베이스로 네, 다시 이렇게 머리채를 잡고 제가 내려와서 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찌됐건 네, 표지를 이렇게 예쁘게 꾸며봤고 여기다가는 시작한 날짜를 쓰고 뭐 제 개인적인 정보 혹시 습득했을 때 얼로 주세요 이런 거를 적을 것 같고요. 네, 여기다가는 제가 이제 1년 동안 지내면서 느꼈던 것들을 적을 예정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네, 다이어리를 꾸미는 그런 영상으로 앞으로도 역시나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의 두서없는 그 1년 지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정말 결론은 해외 나와서 1년 살았다고 해서 많은 것이 변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해외 나와서 1년 산 사람이 되었다. 네,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혹시라도 뭔가 해외에 나가시게 되는 일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뭔가 한국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내 시간은 이렇게 할 일 없이 흘러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지 네, 그런 거를 조금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네, 저 같은 사람도 뭔가 해외에 나와서 뭐 엄청난 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는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성격상 그럴 거라고 기대는 안 했는데 그래도 아주 요만큼 아주 정말 요만큼 그래도 나라는 사람이 조금은 더 뭔가 생산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살짝은 아주 기대한 게 있는데 역시나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고 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나 해외에 나오나 똑같은데 좀 다른 게 있다면 한국에 있을 때는 돈을 벌었고 여기 있을 때는 그게 아니고 네, 그런 게 좀 퇴화한 인간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도
한 가지 좀 약간 궁극적으로 해외에 나와서 내가 참 잘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몇 개 없지만 있다면 한국을 외부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 조금 큰, 뭐랄까, 제가 얻어갈 수 있는 그 장점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직 생활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섣불리 뭔가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네,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그러면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